복기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 받았는데요. 그 15분 동안 여기 강연 내용은 다 말 못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를 꼭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오늘 제가 그 대한사랑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이 대통령이 준다고 해서 이보다 더 좋을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고 해도 이 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준 상이기 때문에 제가 받는 이 마음은 굉장히 부담도 되고 기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수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역사 바로잡는 일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 상을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반문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초심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던 약속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을 정작으로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고 저희 스승이신 윤내인 교수님이십니다. 윤내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1980년대 쓰러져가던 민족주의상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고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셨고 그분께서 성립하신 우리 한국의 민족사관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되어졌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승이신 윤내인 교수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 자리를 못 나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 상패를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여기 계명대학교 성삼재 교수님 계시죠?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계명대학교 성삼재 교수님,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때 관리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안 와볼 때인데 저분께서 우리 역사 바로 잡아야겠다고 입안하고 예산 만들고 사람 만들고 설득을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대한민국 역사관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저분의 기획을 충실히 따랐던 실무 반장에 불과하고요. 사실 저분이 모든 걸 기획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세종과 조선의 국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내목을 바꿔서 21세기 한민족의 원래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종이 추구했던 두 가지 가장 큰 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세종이라는 의미는 제국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시대 때 왕들 제왕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늘날 중국의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중국의 외교, 내정, 국방 등등 모든 것에 틀이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한무제입니다. 한무제인데 중국 역사상 세종이라는 칭호를 그 한무제가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그는 영토를 확장을 했고 내정을 정비했고 국민들로부터 자긍심을 갖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이분은 세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칭호를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호가 세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한문제 이후로 시호를 세종이라고 쓰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세종도 그 세종이라는 지금 시호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냐면은 조선 건국 초기에 국정선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는데 세종이 즉위한 첫해 남쪽으로 대하마대 이종모, 서북쪽으로 최응덕, 그리고 북쪽으로 김종서를 보내서 북방의 오랑캐 외적, 남방의 외적 등등을 갖다가 다 쓸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과거에 고려시대 때 잊었던 그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이 마지막 승하할 때 그때는 이미 북방이든 남방이든 영토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됐느냐? 명나라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어떤 의미로서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종이라는 시호를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문종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문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최고의 그 사대주의자로 최초의 사대주의자로 성장하는 정인지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세종이라고 하지 말고 문종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종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께서 북방 영토를 정리하신 게 그 공헌을 본다 그러면 그 공헌으로 볼 때 세종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냐 해가면서 세종이라는 시호를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 세종이 최고로 많이 넓혔다는 조선 영토 지금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자, 사군 육진에서 동그라미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세종이 영토를 확장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5년 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 책 37권을 해제 번역 정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정사가 무지하게 잘못된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쓰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맞아 하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원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북쪽으로 그 도만강 그쪽으로 세종 때 영토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수분하라고 보이시죠? 수분하라고 그 수분하까지 세종 때는 조선의 국경선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지도는 지금 두만강으로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두만강이라고 써 있죠? 두만강에서 수분하까지 760리다. 760리. 그러니까 760리가 줄어든 지도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또 다음. 자, 그 다음에 서쪽 영토를 봤습니다. 서쪽 영토를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서쪽 국경선 얘기가 나오는데 성종실록에 나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명나라 초기에 연산포절을 국경을 삼았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고 이거는 명사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연산파절이 어디냐? 자, 봤죠? 여기 여러분들 빨간 선 보이시죠? 저 연산파절이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에서 약 150km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연산관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연산파절인데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바로 서쪽으로는 저 연산파절, 북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음요. 자,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지도가 세종 때 만들어진 조선의 국경선입니다. 처음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누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얘기하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고발하라고 그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지도죠? 왼쪽에 있는 지도가 현행교과서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다음 보세요. 바로 그 왜곡된 제도가 누가 만들었느냐? 1913년도, 1910년대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돼요? 한국사를 왜곡 조작하는 과정에서 바로 세종 때가 최고로 큰 지도였는데 그 원사료에 입각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때 조작한 팀장이 누구냐? 바로 스다소기치입니다.
수다소기치인데 그 옆에 중간에 보면은 조선 역사 지리지라는 책이 있죠. 제가 이거 번역해가지고 정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원사를 다 대조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 수다소기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 거짓말을 잘하는 대표가 서희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써놓은 조선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만든다 해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 자, 원래는 고려사 지리지에는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세요? 자, 요거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신문학계에 계속 공개가 되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지도 왜 만들어냈냐고? 그러나 계속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런 지도를 수다소기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1913년 조선 역사 지리에서 자, 왼쪽에 있는 지도 있죠? 왼쪽에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로 얼마나 많이 고려의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수다소기치가 1913년에 만든 지도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시에서 만든 조선사에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간 거죠. 자, 넘깁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 그 지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리지를 국경선을 왜곡했는지 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천령이라고 돼 있죠. 천령이가 이게 그 원나라 때 고려 때 국경선이 바로 천령입니다. 우리는 원나라 때 국경선이 어떻게 돼요? 엉뚱한데 그 지금 평양 그쪽으로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지도처럼 그 빨간 선하고 검은 선, 그 굵은 선 있잖아요. 고려 국경선이 거기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넘기실까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넓은 국경선이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으로 딱 줄어들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자, 이 지도고요. 그 다음, 요게 현재 한 대한민국 교과서에 쓰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동북공경할 때 이 지도를 썼죠.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갖다가 원래 조선의 영토 크기로다가 이제 회복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식민사항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를 더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홍익인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이거 참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래에 분명히 경제력이나 이런 군사력으로는 세계 리더국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세계 리더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의 반증이 뭐냐면은 세종이 창제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에 대해서 적시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라는 동, 원문이라는 동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글은 그렇게 창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주 지역의 고문자 연구라는 그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훈민정음까지 다 봤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다 한문으로 모든 게 기록이 되죠. 법도 다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 법이 어떻게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게 해서 너는 징역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징역 3년이나 했는지 상을 치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계속 보다 못한 세종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자. 이 글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한자로 쓰여진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런 뜻으로 한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대한 한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다가 폄하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그 한자 발음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신문에 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몰상식하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우리 한글이 홍익인간 정신의 최고의 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장 보내주십시오. 자, 요 자료는 그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다 넣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 요즘 뉴스 보면은 우리가 마음 편할 날이 없죠. 매일 불안하고 그런데 그럴 불안해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면은 그 조그만 불안감은 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세종의 정신이고 그 세종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제가 대한사랑을 우연찮게 대한사랑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뭐를 해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를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그 전부터 식민사관, 무슨 사관, 민족사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4차 산업이 될 때 모든 그 통계가 활용되고 모든 통계를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니까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봐서 새로운 한국사를 정립하는 그 과정 그거를 갖다가 의미불레 해줘야겠구나 해서 시민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1세기에서 21세기 세종의 홍익정신을 받듯이 시민사학으로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동북공정을 극복하면은 후대들한테 더없이 큰 재산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